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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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월 1000번은 꼬마 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0번은 꼬마 빌딩, 누구나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직접 사서 직접 짓는 법까지 자세히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집을 지으실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굉장히 좀 실무에 관한 내용들이 잘 나와서 내가 너무 오래된 집을 갖고 있어서 새로 지어야겠다 이러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 크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꼬마 빌딩을 가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꼬마 빌딩을 갖는 2가지 방법. 세 번째, 꼬마 빌딩 건축비는 얼마일까? 네 번째, 북쪽 집을 사라. 이 4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빌딩을 가져야 하는 이유.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 빌라, 분양호텔 등 월세가 나오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꼬마 빌딩이 수익형 부동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땅에 있기 때문이다. 건물은 3, 4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어 가치가 0이 되지만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다.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 등도 땅을 가지고는 있지만 꼬마 빌딩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낮다. 특히 서울 등 도시 지역의 땅은 희소 가치가 더 높다. 또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3룸으로 설계한 꼬마 빌딩은 거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와 임대 수익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꼬마 빌딩이 제일 효율적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꼬마 빌딩을 왜 가져야 하는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꼬마 빌딩은 그냥 커다란 몇십 층짜리 빌딩이 아니라 진짜 조그만 빌딩이죠. 그냥 건물 하나가 있는 그게 통건물이어서 다 내 거인 이 정도의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층에서 한 10층 사이? 이 정도의 규모의 상가와 주거공간이 뒤섞인 상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꼬마 빌딩이 왜 좋냐? 다른 수익형 부동산도 많습니다만 이 꼬마 빌딩은 온전히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스텔도 수익형 부동산이긴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 대지 지분으로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인 개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꼬마 빌딩은 건물도 완전히 내 거지만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도 완전히 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3, 40년이 지나서 건물 헐더라도 그 땅의 가치는 그대로 더 상승해 있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을 다 누릴 수 있는 부동산이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는, 앞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그런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 많이 하시지만 좀 여유가 되시면은 꼬마 빌딩 투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그 땅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꼬마 빌딩이 갖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떨어질 일은 없다, 가격이.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을 다 챙길 수 있는 이제 부동산이 바로 꼬마 빌딩입니다. 꼬마 빌딩을 갖는 2가지 방법. 꼬마 빌딩이 가장 뛰어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이미 완공된 꼬마 빌딩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에 새로운 꼬마 빌딩을 짓는 것이 좋을까?
과연 꼬마 빌딩을 건축하기로 한 나 건축씨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 완공된 꼬마 빌딩을 구입하게 되면 이미 완공된 상태의 꼬마 빌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건축 과정에 받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구조나 자재를 선택할 수 없고 건축주 마진이 포함된 다소 높은 구입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아마 대부분의 꼬마 빌딩 예비 건물주들은 완공된 꼬마 빌딩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 비양심적인 건축자를 만나면 과도한 공사 비용을 내야 하거나 부실 공사로 건축한 후 몇 년이 지나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크게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꼬마 빌딩을 갖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꼬마 빌딩을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땅을 사서 거기에 내가 이제 꼬마 빌딩을 짓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뭐 수익만 봤을 때 땅을 사서 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 내가 지어진 그 꼬마 빌딩을 사는 거는 이미 거기에 이제 건축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그렇게 좋은 뭐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익성만 봤을 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땅을 사서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에 새로운 꼬마 빌딩을 짓는 것이 좋을까?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사는 이유가 서울에는 일단 빈터가 없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살 때는 보통 건물값은 치지 않습니다. 땅값만 치기 때문에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에 새로운 꼬마 빌딩을 짓는 게 바로 그 땅을 사서 내가 새로 짓는 겁니다. 꼬마 빌딩을 지어진 걸 사게 되면은 장점은 일단은 내가 그 건축 과정에서 받게 될 뭐 스트레스나 뭐 시간의 절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건축을 하면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이제 건물을 두 채를 지어봤는데 뭐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뭐 별로 비양심적인 건축가들을 이제 만나면은 부실공사 이런 우려가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완성된 거를 뭐 보고 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완공된 걸 사면은 이제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2억. 제가 봤을 때 건축을 하면은 보통 최소 1억에서 2억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서 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양심적인 건축가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지은 이제 건축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양심적인 이제 건축가들을 만나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제 발품을 팔아서 뭐 주변 평판이나 뭐 실제 그 사람 만나보면서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 사람이 양심적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서 지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통 한 2억이 남습니다. 시세 대비 한 2억이 싸게 들어갑니다. 네. 꼬마 빌딩 건축비는 얼마일까? 서울에서 꼬마 빌딩 건축 비용은 3.3제곱미터당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유있게 500만원으로 가정해보자. 물론 400만원 초반대로 건축할 수도 있지만 날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지나치게 싼 건축비만 고집하면 안된다. 철근 자재, 정화조, 하수도관, 외벽 등에서 건축비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지만 잘못하면 완공 후 관리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흔한 주택가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가정해보자. 서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다. 건축 연면적, 토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에 3.3제곱미터당 건축비를 곱하면 총 건축비가 산정된다. 건축비는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토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3.3제곱미터당 건축비. 이걸 다시 하면은 토지 면적 곱하기 200% 곱하기 500만원 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직접 건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건축가들에게 그 견적을 받아보면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평당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이 평당 100만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 차이는 바로 건축 자재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 그런 자재를 써서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싼 건축업자한테 맡기면 된다? 이건 좀 이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보통 싼 거는 이제 정말 집을 짓는 데 의의를 두고 뭐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좀 비용을 좀 들이시는 게 좋고 또 내가 이제 이것만 꼭 내가 원하는 브랜드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약간 좀 자재 리스트 이런 걸 좀 적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 그 견적을 비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샤시는 어디 걸 쓰고 뭐 외장은 뭘로 하고 내장은 뭘로 하고 이런 자재들을 대충 정해놓는 게 그 견적서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5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보통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제가 뭐 2018년 이제 지금이 7월 30일 기준으로 보통 아마 돌아다니 보시면은 아마 400만원에 해주시는 분도 있고 500만원에 해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텍스, 부가세라고 하죠. 부가세가 이제 별도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가세까지 끊게 되면은 평당 45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10% 하면 이제 500만원에 짓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싸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자재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무조건 싸게 짓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은 집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는지 그분들의 지어놓은 집들을 물어보셔서 직접 한번 가보셔서 이렇게 짓는구나 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이제 뭐 철근 자재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큽니다. 뭐 국산 철근 자재를 쓰느냐 아니면은 중국산 자재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 좀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건축비 자체가. 또 외벽의 소재가 무엇이냐, 대리석이냐 아니면 벽돌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계산법을 복잡하게 써놨지만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건축 면적, 그러니까 뭐 연면적이라고 하죠. 몇 평 짓는 거냐라고 물어봐서 100평을 짓는다. 100평에다가 곱하기 평당 건축비 500만원 더하면 5억 나오는 겁니다. 200평 짓는다. 그건 10억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한테, 건축가한테 일단 설계를 받습니다. 가설계라고 해서 설계를 받으신 다음에 그럼 거기 연면적이 써 있습니다. 연면적, 건축면적 써 있고 그걸 확인하셔서 150평 짓네? 곱하기 500만원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이제 건축비가 이 정도 드는구나 라고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쉽습니다. 북쪽 집을 사라. 현장 물건을 볼 때 해당 물건의 남쪽에 다른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것은 일조권 사선 제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쪽에 다른 물건이 있다면 남쪽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 건축할 경우 북쪽에 위치한 물건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일조권 사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접한 도로가 남쪽이 아닌 북쪽에 위치한 토지가 더 좋다. 일단은 보시면은 우리가 땅을 살 때 보통 남향을 많이 찾으시는데 건축을 하시는 데는 북쪽이 좋습니다. 북향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햇빛이 잘 들어온다는 이유로 남향 땅을 사시기보다는 무조건 북향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조권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태양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북향에 있으면 받지 않는데 남향에 있으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법적인 높이만큼 못 짓습니다. 이 북쪽에 건축물이 있게 되면은 이 북쪽과의 뭔가 거리를 떼야 되고 높이의 제한을 받아서 남향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남쪽이죠, 남쪽. 네, 남쪽에. 그러니까 북향 땅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내가 법적인 그 최대 한도로 지을 수 있지. 남향에 있는 땅을 사면은 그 남쪽에 있는 그 건물 때문에 내가 이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피셔서 무조건 북향을 사셔야 된다. 이거를 꼭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향 땅이라고 좋은 게 아니다. 북향이 좋다. 네. 꼭 북향에 사시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도로가 남쪽이 아닌 북쪽에 위치한 토지가 더 좋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게 남쪽에 있으면은 내가 어쨌거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 뒤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북도로를 끼신 게 좋습니다. 네, 북도로에 끼신 거 무조건 사세요. 네, 앞으로 사실 때. 네, 월천번은 꼬마 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보다는 이제 건물을 지으실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분들이 보시고요. 아마 그 일반 부동산 투자가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이 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상을 올라가고 있고요. 365일 쉬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이 영상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